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등록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의 흐름 정도를 메인 행사가 뭐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뭐 그쵸? 스페셜한 어떤 파티 그리고 부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 기획서를 이제 조금씩 적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드릴 거냐면 밑에 자료실에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첨부를 하고 오늘은 G20 관련한 기획서 우리가 했었던 유치 제안서입니다. 유치와 개체가 있다 그랬죠. 유치 제안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공유가 되면 좋진 않을 것 같고 딱 여러분들까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G20 네, 그쵸.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됐고 또 이를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가 유치 제안서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치 제안이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용만 조금 수정을 하고 또 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그런 유치 제안서를 그때 2010년 때 우리가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2010년에 정상회의가 한국으로 유치를 됐지만 이걸 준비하는 데까지는 한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썼지만 저 또한 이제 부산 쪽 담당자였고 또 이걸 통해서 참 많은 성장을 이 업계는 마이스 업계는 많이 했습니다. 이 국제회의 기획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부산에서 개최하지 못했어요. 부산에서 개최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유치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유치가 됐고 부산은 이때 재무장관 회의를 유치를 했어요. 정상회의가 일어나게 되면 재무장관 회의, 세계중앙은행 총재회의, 경제 관련한 어쨌든 세계 20개국들이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세계의 경제를 견인하고 또 뭐 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이런 부분을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진국 20이 안에 드는 국가들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산은 그런 회의를 유치를 하려고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부산이 가장 많은 개최지로 거론이 됐지만 결국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유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제안서를 우리는 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어떤 제안서를 냈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축 2010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라고 적혀 있어요. 이 한국 유치가 됐다는 거를 우리는 뭐 시도 간의 어떤 경쟁 구도라기보다 굉장히 우리는 우리 한국이 전 시도 간에 굉장히 이 회의가 유치됐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목차가 나옵니다. 보통 개최 제안서도 개최 운영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정상회의도 바로 기획서도 그 다음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컨텐츠 부분이 사실 나오거든요. 컨텐츠 부분이 나와서 아, 컨텐츠 부분이 나와서 뭐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컨텐츠의 첫 번째 로마 숫자를 보면 첫 단계는 G20 정상회의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획서를 한번 우리가 해부를 해볼 때 이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에 있는 어떤 당위성 부분입니다. 당위성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당위성을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컨텐츠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정상회의, 정상회의와 유라시아 관문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 먼저 정상회의 개최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G20이 개최를 제대로 성사시키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 만족도를 높이려면 부산에 해야 된다. 부산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은 도시 목표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을 한 번 더 엮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처음에 로마 숫자 1 정상회의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에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회의장에 대한 배뉴라기보다는 도시 자체로의 매력, 그리고 도시 경제력 자체, 그리고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탕으로 이런 당위성을 만든 거죠. 두 번째, 완벽한 국제회의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숙박시설. 네 번째,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다섯 번째, 원활한 교통과 최상의 경우. 여섯 번째, 역사, 문화,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 일곱 번째, 국제행사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도시. 또 일곱 번째, 완벽한 지원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의 유치 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소 이거는 회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의 거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회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접근성으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회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국제회의 시설을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뭐 숙박시설을 보는 회의장도 있습니다.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순서를 배정을 한 거고요. 근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보통 경호 안전을 최상의 경호 안전을 사실은 맨 뒤로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최상의 경호와 최상의 안전,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 뒤에 나왔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여튼 대략 설명은 이렇고, 밑에부터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20 정상회의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그리고 정상회의 개최 일에 대해서 일배는 나와 있어요. 이 개최 시기와 성격과 참가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회의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는 거죠. 이래서 G20 정상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 최상위 협의체는 정상들이 다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이후, 뭐 위기 이후, 이때가 세계 경제 위기가 공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런 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모기지, 어떤 부동산 모기지, 미국발 부동산 모기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우리나라 IMF보다 뭐 사실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도 미국에 적용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하기도 했고 또 경제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상위 협의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세계 경제 위기, 경제 질서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경제 및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후 빈곤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 기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 포럼처럼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정례화 이후에 첫 개최국의 의미는 국력과 국가적 리더십이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이 정상회의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어떤 리더십의 보증서라고 진짜 명명하는 게 있습니다. G20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번에 한국 개최, 한국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됐던 그 개최의의는 뭐냐면, 먼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흔히 말하는 중국하고 일본에 묻힌 세계의 중심에서
일단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를 통해서 당당하게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가가 됐거든요. 개최국이 바로 의장국가가 됩니다.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국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가 리더십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 고용창출,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데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 회의를 열게 됐을 때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부가가치, 고용 창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사실 이게 아까 전에도 다시 설명을 하지만 2조 원에 육박하는 부가가치 과연 지금이 지난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지켜진지도 사실 모르겠고,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계를 그려놨어요. 위계는 뭐냐면 이 단위라든지 뭐 상하 이런 걸 적어놨는데, G20의 목표와 의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그리고 지구촌 균형 성장 추진,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증가. 근데 그 국정 지표가 뭐 성기능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이렇게 있어요. 이 G20에 대한 목표와 국정 지표가 서로 맞물릴 경우에 부산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어떤 틀을 삐집고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당위성을 이제는 부산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G20 그런 정상회의를 대통령이 왜 20개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 왜 와야 될까요? 인천하고 제주가 서울이 아닌 그런 걸 왜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필요하겠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부산은 먼저 부산은 도시 비전이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였어요. 다이나믹 부산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리고 아시안 게이트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도시 목표가 당시에는 동북아 해양 항만 물류 중심 도시, 그리고 아시아 영상 관광 과학 중심 도시, 그리고 국가 남북 경제권의 중추 도시, 이런 걸 통해서 도시 목표를 세워놨어요. 우리는 부산이 이런 도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밑에는 부산의 도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회의를 부산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산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먼저 일반 현황으로 인구 몇 명인지, 그리고 면적, 우리 부산이 얼마나 큰지도 봐야 되고, 또 행정구역이 몇 개고, 또 뭐 공무원은 사실 모르겠어요. 예산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예산 규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9조에서 10조 정도, 지금 더 많이 올랐죠. 예산 규모도 말해줘서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주요 경제 현황에서 산업 구조가 부산은 뭘로 먹고 사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역 총생산 얼마 정도 생산을 하냐 전국에 뭐 이런 게 있고, 제조업체 몇 개 정도가 있고, 수출은 얼마 정도로 하나 102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2.7% 차지하고, 그리고 항만 시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던 어떤 현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산은 이런 도시다 저런 도시다 말하는 것보다 이런 표로 보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부산의 도시 목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북아 해양 물류 항만 도시라고 해서 부산이 어떻게 왜 해양 항만 물류 중심 도시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산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적을 때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목표를 잡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내줬던 과제 같은 경우에 어떤 협의체죠.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업계에 필요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도, 여기서는 부산이 개최지이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 목표라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적을 때 그 거버넌스의 어떤
목표나 이런 지향점을 적어 놓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영상 관광 과학 중심 도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상이나 관광 과학 중심 도시인지를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남부권의 중추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은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항만, 물류, 조선, 수산 등 지역 대표 산업과 연계 특화된 건설 거점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 또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어요. 부산 울산, 부산 외곽도로, 부산 마산, 이런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을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초강력 경제권 협력 강화라고 해서, 초강력권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 도시에 머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강력 경제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 지역 도시들이 가까이 인근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어떤 묶여진 벨트로나 아니면 경제권으로 이렇게 묶이거든요, 범위가. 그런 초강력 경제권끼리의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범다운,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권의 중추도시라는 거를, 우리가 작은 도시가 아니야, 너희가 이걸 열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도시야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먼저 부산이 왜 열어야 되는가, Why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개최 당위성,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 최적의 여건 보유. 먼저 첫 번째 당위성이 지구촌 내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 지방 도시 개최가 대세. 그리고 부산은 지방의 대표 도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당위성 굉장히 좋죠. 3, 4차 G20 정상회의도 비수도권 도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꼭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없고, 두 번째, 수도권 외 인구 최다 지역의 지역 내 부가가치는 전국의 20%를 차지한대요. 남부권의 어떤 중초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은 부산은 산업화 시대가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던 공업도시에서 목생성장의 선봉장으로 탈바꿈해서 도시 금융 환경 기후 변화를 좀 의제로 하는 회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세부 내용까지도 사실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부산은 활기찬 시장 경제와 글로벌 코리아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 대륙 횡단 철도의 기종점으로, 대륙 횡단 철도쪽이 뭐냐면, 부산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철도가, 대륙 횡단 철도가 이렇게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대륙 횡단 철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정보가 물류 허브 도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후쿠오카 간 초강력권 경제권을 형성해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가능한 거예요. 그때에 사실 우리는 일본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근 나라 중에 일본이랑 가장 먼저 초강력권 경제 형상을 추진해서 도시 발전에 이런 연계하는 초강력 경제권에 있는 이런 기업들끼리 뭉쳐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하게끔 이렇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포항, 거제, 창원 등 동남권 경제권의 산업시설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그때 이렇게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런 제안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부산의 개최 당위성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 부산에 꼭 열어야 될 만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부산 개최 여건이 탁월하다. 뭐가 탁월하냐? 세계인이 놀라고 인정한 최첨단 컨벤션 시설 보유, 정상회의 등 뭐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검증된 도시. 그리고 두 번째가 충분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확보, 5분 내 거리에 정상수소만 밀집되어 있고, 또 그 다음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 소재, 세계 자유선도국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고, 음, 그쵸? 그게 보게 되면 G20 국가 중에 7개 국 참정 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나와 있고, 또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에 주변 유엔 평화기념관 공원 조성 계획을 통해서 이런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공원에서 세계 자유선도국의 이미지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특히 바다를 낀 해운대, 천혜의 자연공원과 인근 지역의 역사와 전통도시, 경주를 비롯한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산재. 11페이지 보시면 이런 개최 여건이 탁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가 가장 탁월한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에는 다양성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이제는 베뉴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먼저 국제회의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국제회의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회의 시설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정상회의를 한다고 이제 나와 있고, 보면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2차 회의장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1차 회의장은 백스코로 하고 2차 회의장은 에이펙 하우스라고. 혹시 동백섬 가보셨나요, 여러분? 동백섬? 동백섬 가보면 밑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료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정상회의장입니다. 견학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정상회의는 뭐죠? 거기서 하겠다. 우리가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하겠다. 하지만 그 실무진 전시가 있어요. 전시가 아니라 실무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장관 회의, 다자회 담장, 그리고 뭐 양자회 담장,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실무진 회의하는 거를 백스코에서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회의 베뉴에 대한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의장 나와 있죠. 그쵸. 누리마루 AP 하우스에 대한 대략적으로 시설 개요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시설 배치 총괄해서 이게 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밑에 꼭 뭘 해줘야 되냐면 이런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면을 넣어주게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최자 측에서도 대략적으로 보고 이걸 얼마나 활용하고 또 계획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죠, 여러분? 경호 및 안전입니다. 그런 경호 및 안전에 대한 최상의 공간인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기념식장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으로 기념식장이라고 해서 나무 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회의 축하하는 그런 곳에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 기념식장을 우리가 이번에 이 주변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국제회의장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국제회의장 백스코 여러분들 유명하죠? 부산에서는 너무 유명한 시설이고, 이쪽에서는 다자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회의 관련한 것들을 실무진 회의들을 국제회의장에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놓고, 밑에 도면도 놓고, 여기에서 컨벤션 홀 전문 전시장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생소한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문 전시장의 오른쪽에 그림에 한번 보면 만찬 및 문화공연 옆에 미디어 센터라고 적힌 게 있을 거예요. 미디어 센터는 말 그대로 촬영하고 그 다음에 기사 쓰고 이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외신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플러스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쪽에서 각종 미디어를 제작해내죠. 정상회의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G20 정상회의는 사실 경제인이라면 관심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배치 총괄에서 보면 컨벤션 홀이라고 왼쪽에 적힌 곳에 각종 양자 회담장이라든지 장관 대기실, 의무실, 라운지 이런 것들로 시설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목적 홀 1, 2, 3층, 그 다음에 컨벤션 홀 1, 2, 3층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밑에는 뭐 재무장관 회의는 어떻게 하겠다, 레이아웃, 다자회 담장은 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컨벤션 홀 1층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그쵸? 결국에 뭐 이런 만찬 및 문화공연, 미디어 센터 기자 및 회견장 여러 가지 것들 도면을 다 보여주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제안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바로 다음에 기타 회의 시설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